안녕하세요. 부러워하다가 질투받다. 강남 비율 성형외과. 오늘 할 것은 이거. 오늘은 가슴 지방 이식과 필러에 대해서 질문 드릴게요. 강남 비율 성형외과에서는 가슴 지방 이식과 필러 시술 하나요? 안 합니다. 제가 언제 다른 영상에서도 보여드린 바 있지만, 일단은 지방 이식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, 거기에 대해서는 뭐 하등, 반대 의견이 없어요. 저도 지방 이식을 하고 있고. 하지만 그 부위가 뭐 가슴은 아닌 것 같아요. 가슴은 굉장히 암의 호발 부위거든요. 암이 잘 일어나는 부위예요. 그런데 그 가슴에 암이 일어나는지 아닌지를 우리는 보통은 엑스레이, 맘모그래피를 엑스레이로 보거나 아니면 초음파로 볼 수밖에 없는데 그걸 얘가 방해를 해요. 어떤 선생님은 뭐 MRI 등등의 검사로 이걸 미리 완벽하게 이식한 지방인지 아니면 암인지를 여기 암이 생긴 건지 확실히 구별해낼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학계의 정설은 아닌 것 같아요. 아직도 저는 이걸 구별해내긴 어렵다고 생각해요. 어느 정도로 어려운가 하면 초음파상에서 보고 암이 아닌 것처럼 보였는데 맘모톰이라고 행검하는 검사를 해보면 암 조직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. 그 정도로 애매한 거예요. 암인지 아닌지를 결정하는 거는 엑스레이나 초음파나 MRI가 아니라 대부분은 생검이에요. 생검은 병리 검사예요. 이렇게 살을 떼서 그 살을 현미경으로 봤을 때 알 수 있는 거예요. 그 정도로 어려운 일이 있는데 왜 그럼 그걸 해야 되느냐? 여기서 암이 발견이 되면 암 수술을 하거나 항암제를 먹거나 뭐 이런 것들을 여러 개를 하게 되거든요. 이걸 안 하면 죽을 수 있고요. 더 위험한 건 젊은 여자의 원래 암이란 게 젊은 사람에 발생했을 때 더욱더 안 좋아요. 왜냐하면 그 암이 되게 강한 암이기 때문에 젊었을 때 발병했다는 뜻이거든요. 그래서 저는 지방 이식은 하지 않고요. 필러는 언젠가 이건 해외 논문도 잘 안 나오는 이유가 중국 쪽에서 아쿠아 땡땡 필러를 맞았다는 거 빼고는 외국에서 하질 않아요. 제가 언젠가 비용적으로 보여드린 바가 있는데 주비던 같은 좋은 필러를 제가 사오는 원가만으로 계산했을 때 약 2억치가 들어가게 돼요. 2억 원 내고 하지 않겠죠. 그러니까 좀 더 품질이 낮은, 다른 말로 하면 굉장히 안전하지 않은 필러를 사용할 가능성이 높아요. 그래서 저는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. 절대 안 된다 이건 아니에요. 무슨 대법원 판결이 있었다 이것도 아니에요. 하지만 설령 빼는 한이 있더라도 가슴을 나는 크게 하고 싶다고 본다면 보형물을 넣는 게 가장 안전하고요. 난 아주 조금만 커지고 싶다. 그러면 브라바라고 해서 가슴을 크게 하는 기구가 있어요. 있는데 효과는 실제로 사실 미미해요. 또 어떤 데서는 그 브라바를 자꾸 가슴 지방 이식하고 같이 섞어서 파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조차도 안 좋아요. 그래서 그쪽으로 자꾸 꼬여서 들어가니까 제가 브라바에 대해서도 부정적으로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. 브라바 자체는 좋지만 브라바를 하고 나서 실제로 크기를 키우는 건 지방 이식을 같이 써버리는 경우가 많아요. 그러면 좋은 것과 나쁜 것을 합쳐서 나빠지는 경우가 되거든요. 그래서 일단은 가슴 지방 이식과 필러는 안전을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안 했으면 좋겠어요. 사람들이 2년이나 1년에 한 번씩 건강검진을 받는 정도로 내 건강에 관심이 있는데 왜 가슴에 지방 이식을 받는지는 잘 모르겠어요. 저는 그건 안 좋다고 생각해요. 타 병원에서 한 지방 이식이나 필러도 제거 가능한가요? 지방 이식을 제거하는 거는 꽤 까다로워요. 지방 이식은 대부분 어딘가 절개를 해서 꺼내야 되고요. 필러 같으면 그냥 녹는 필러였다면 문제는 쉽게 해결이 돼요. 뭐 녹이면 되거든요. 그리고 조금 빨아내면 캐뉼라 같은 걸로 조금 흡입해내면 쉽게 해결이 되는데 주로 문제가 되는 건 나중에 밑에서 나올 아쿠아 땡땡 필러예요. 얘의 기원이 참 웃긴데
중국에서 이미 수많은 사고를 치고 그게 아쿠아 땡땡 필러가 문제라는 걸 이미 다 알려진 상태에서 중국에서 팔 만큼 다 팔고 한국으로 건너온 거예요. 이름만 달랑 바꿔서. 근데 그 설명을 뭐라고 했냐. 아쿠아 땡땡이니까 물만 닿으면 녹는다. 정말 말도 안 되는 거죠. 우리 몸에 물이 얼마나 많은데. 이거는 생물학을 조금만 이해하는 사람이 들어도 말이 안 되는 거예요. 하여튼 그 필러를 맞고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, 뭐 제거는 가능하나 쉽지는 않지만 제거는 가능합니다. 어느 정도까지. 그래서 어떻게든 제거하는 쪽을 추천드리게 됩니다. 제거 시술 또는 수술 시 부분이나 수면 마취 가능한가요? 네네, 뭐 제거 시술이나 수술을 만약 시술처럼 뭔가 주사를 맞거나 뭔가를 뽑아내는 정도를 한다면 부분 마취로도 가능하고요. 어딘가를 절개 째고 들어간다면 그거는 수면 마취 정도로 충분히 가능하거든요. 그래서 그걸 너무 큰 수술이라고 생각하시지 말고요. 자, 이런 경우가 있어요. 아쿠아 땡땡 필러가 있는데 나는 여기에 아쿠아 땡땡 필러가 여기 쫙 이렇게 있어요. 근데 나는 여기에 보형물을 넣는 수술을 같이 하고 싶다고 오는 분들이 있어요. 사실은 아쿠아 땡땡 필러를 빼고 그와 동시에 보형물을 넣는 수술을 하는 건 저는 안 좋다고 생각해요. 해주는 병원들이 있더라고요. 그런데 같이 하면 안 좋아요. 왜냐하면 같이 해버리면 이 보형물을 넣으면서 만들었던 그 공간, 룸이라고 말해요. 그 스페이스에 아쿠아 땡땡 필러가 들어가게 돼요. 그래서 그 아쿠아 땡땡 필러가 공간을 형성하게 돼요. 그러면 그 공간에 이 보형물을 넣었던 공간에 뭐가 생기냐면 보형물을 넣었던 아민 AACL이 생기는 거거든요. 굉장히 위험해져요. 그래서 가슴 보형물을 할 때 위험하다고 하는 얘기를 대부분 딱 세 가지 정도 하게 되죠. 보통 어떤 보형물이나 AACL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 혈액암 때문에 뭐 주의를 해야 된다. 이런 건 기본이에요. 하지만 그 빈도는 사실 매우 낮아요. 그리고 스무스, 매끈매끈한 걸로 해서는 별로 많이 오지 않고 그게 왔을 땐 이렇게 물 찬 것처럼 불룩하게 올라오게 돼요. 그러면 바로 병원에 오시면 어느 정도 해결이 되거든요. 자, 그런데 가슴 지방 이식을 했다. 정말 이건 예견된 일이라 이게 더 안타깝고요. 그 다음에 병원에서 아쿠아 땡땡 필러를 맞고 왔다. 이것도 예견된 일인데 진짜 안 좋아요. 그래서 어떻게든 이 아쿠아 땡땡 필러가 있으면 얘를 어떻게든 제거해 주는 것이 좋고요. 그 제거가 한 번에 안 끝날 수도 있어요, 사실은. 그래서 여러 번 제거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, 그 다음에 아쿠아 땡땡 필러를 정 안 되면 절개해서 제거하기도 하는데, 그걸 하면서 보형물을 그 첫 번째 수술에 같이 하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요. 그래서 대부분 수술 2번쯤 하게 된다고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, 이해되실지 모르겠지만 병원도 산업이에요. 그냥 장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그래서 수술을 2번 나눠서 하면 비용이 더 들어요. 그리고 환자분들이 싫어해요. 아니 나는 이틀이나 마취를 받아야 되고 시간도 없고 나도 바쁜데 나도 사업해야 되는데 무슨 소리냐. 나도 집에서 뭔가 할 일도 많고 안 된다. 그 얘기할 수는 있어요. 그런데 의사들도 한 번에 하고 싶지 않을까요? 의사들도 비용을 낮추고 싶잖아요. 근데 왜 2번 하라고 얘기하겠어요? 그게 더 안전하기 때문이에요. 그게 윤리적인 거고.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걸 2번에 나누어서 하라고 하면 결국 마지막에 가보면 한 번에 해주는 데 가서 수술을 하더라고요. 옳다 그르다를 제가 얘기할 수 없습니다. 하지만 전 제 친척이라면 그렇게 시키지 않을 거기 때문에 여기 오는 환자에서 애지간해서는 그렇게 시키지 않을 것 같아요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구독 부탁드립니다.